안녕하세요. 경일감정평가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기 평가사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둔촌 현대 1차 조합의 조합장을 맡아서 철거까지 완료를 시키고 지금은 상임고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시공사 선정 인허가 문제, 그리고 이주비 나가는 이주부 철거, 승면 철거 이 모든 과정을 다 제가 직접 했고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 위원장님하고 제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여 4단지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내용은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그거는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느냐, 꼭 필요성이나 목적에 관련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거는 법적인 절차에 대한 얘기가 될 겁니다. 추진 절차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분담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어떤 방법,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재개발은 어차피 주택에 사는 것이고요. 재건축과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재건축과 리모델링과의 비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거여 4단지 아파트 현황을 보게 되면은 용적률이 240%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3종 주거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이 250%가 한도죠. 거의 한도에 다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세대수는 546세대이고, 그리고 예, 죄송합니다. 주차 대수는 312대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연도는 약 2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본다면 17평형짜리가 있고 21평짜리가 있고 26평형, 대부분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세종 코퍼레이션에서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2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물론 이 설비의 노후화는 점점 더 진행이 되겠죠. 원래 구조체, 콘크리트나 철근 같은 경우는 한 60년에서 100년 정도 구조체는 갑니다. 그렇지만 설비, 배관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각종 설비들은 내용연수가 대부분 20년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아파트도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비가 노후가 됨에 따라서 아파트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가 노후화된 아파트는 주변의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동일형이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인근에 한 10년 된 아파트가 약 3억 정도 임대보증금이 된다, 전세보증금이 된다. 그럼 저희 아파트는 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런 사정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 구조가 진보화되어 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복도식입니다. 계단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죠. 그리고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대부분 발코니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현재 법령으로 따지는 걸로 보면은 약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평형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이 3분의 1이 적은 거죠, 실제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파트 가치 상승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아파트 가치가 상승합니다. 상승하는 단계로 보게 되면 대체로는 그 시공사 선정 단계에 좀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 그 승인 시점에서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시점에 또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시점에 상승이 있죠. 그리고 꾸준히 그 단계별 가면서 그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사업이 지속이 되면서 그 지속이 안 될 때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그런 가치 향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돼요. 뭐 이게 그 주민 여러분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리모델링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요거는 그 업무 추진 절차에 대한 얘기인데요. 법령으로 보면 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안전 진단을 하고 각종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고 동의서를 제출해서 행위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권리 변동 확정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각종 철거 작업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갖게 되는데 이 절차를 그 간략하게 그 시기별로 본다면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단계입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시공사 선정이 되면 인허가를 진행해야 됩니다. 인허가 진행은 뭐 도시계획심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각종 그 평가, 영향평가, 건축심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약 그 건축심의까지 받는 시간이 대략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3단계 그 건축심의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조합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고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간이 통상 그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이 절차가 모두 끝났으면 최종적으로 그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권리 분담금에 대해서 확정 총회를 하게 됩니다. 확정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이제 건축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이제 4단계가 될 텐데 이 4단계가 대략 한 3년 6개월 정도 이 정도 걸립니다. 보통 철거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써야 되고요. 그 철거 이전에 이주 기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주 기간이 뭐 6개월, 뭐 3개월 내에 끝내면 아주 좋고 보통 한 5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건축공사 기간은 대략 한 28개월 뭐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간단하게 그 업무 어떻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향 건축에 맡겨서 그 리모델링 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뭐 물론 뒤에 다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용적률을 지금 240%에서 36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 본다면 그 세대 수가 약 81세대가 느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가 뭐 636세대로 이렇게 대로 이런 걸로
815대로 늘어서 503대가 느는 걸로 그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현행대로 했을 때, 얼마나 분담금을 내야 되고,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지난 2월달 한 달 동안 사업성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대략 17평형 같은 경우가 이제 한 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21평 같은 경우가 대략 뭐 9억 한 7, 8천 됩니다. 그리고 26평 정도가 한 11억 좀 초반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를 이제 리모델링을 완료했을 때 준공 후에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일단 준공 후가 되게 되면은 17평형짜리가 24평형으로 20.4평, 74평으로 늡니다. 한 3평 정도가 늘죠. 그리고 21평짜리는 26평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략 한 5평 정도 늡니다. 그리고 26평형짜리가 31평형으로 바뀝니다.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수익이 아파트 가치 상승 요인이 약 한 3억에서 5억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3억, 5억에서 5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게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내는 게 이제 결국 분담금이 되겠죠. 그러면 이 3억의 이익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 그게 분담금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지금 계획상 나와 있는 아파트의 준공 후의 아파트의 가치는 세대당 20.74평 같은 경우에는 약 1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26평 정도 평형은 한 13억 5천, 1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31평형짜리는 약 한 16억, 1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에 걸립니다. 따라서 제값을 못 받아요. 대략 팔 수 있는 금액이 약 한 1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좀 완화가 되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어서 이렇게 분양 금액이 좀 올라가면은 분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2억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가 뭐 세대당 한 뭐 3천만 원 정도 더 줄 수가 있겠죠. 저희 아파트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산을 해봤습니다. 공사비는 연면적당 평당 600만 원을 책정을 하고 기준을 삼아서 했습니다. 요즘 600만 원 이하로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600만 원 최소한 잡아야 되기 때문에 6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조합 운영비, 용역비, 기타 경비는 뭐 사업비 이자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도 있고요. 토탈 해서 1,8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기타 경비가 약 300억 정도 되고 건축공사비가 1,60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를 각 세대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차감되는 항목이 이전에 봤던 일반 분양분에 대한 수익이 될 겁니다. 그 수익이 약 800억 정도 되면 거기 차감되고 그러니까 약 1,000억에 대해서는 분담을 하셔야 되죠. 그 1,000억에 대해서 분담하는 금액이 각 세대별로 보면은
17평형 같은 경우는 한 1억 2,400에서 1억 4,700 정도, 이 정도 평균 분담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1평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그리고 26평형 같은 경우 2억 4천 정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6평짜리가 31평으로 바뀌었을 때 수익은 한 5억 정도 되고 부담은 한 2억 6천 정도 돼서 한 2억 2, 3천 정도 수익성이 남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그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아파트의 가치에서 종전 아파트의 가치를 빼고 분담금을 빼고 하면은 총 수익이 나오는데 그 수익 금액이 대략 한 2억 정도 되죠. 2억에서 2억 한 8천 정도 이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리모델링 사업을 이대로 추진하면은 이 정도의 그 이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17평에서 20평으로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평수 자체가 3분의 1 정도 더 커집니다. 17평에서 실제로 3분의 1 하면은 약 한 6평 정도 더 넣는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아파트의 기준은 전용 면적이 중앙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앙선은 그게 한 10% 정도를 차지해요. 그리고 발코니 면적 자체가 실사용 면적에 들어가는데 이게 면적이 안 들어가는 서비스 면적이다 보니까 옛날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는 이게 발코니 면적이 현저히 적어요. 발코니 면적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면은 대략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사용 거주 면적이 지금 있는 것보다 한 35% 정도 는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거 뭐 계산을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그 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7평형의 이제 전용 면적이 약 한 5평 된다.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한 20평이 넘는 거죠. 그렇게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층을 필로티로 하기 때문에 1층의 저층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한 층씩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리모델링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대안이 있느냐? 결국 대안은 재건축인데 재건축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인데 재건축의 업무 추진 절차를 보게 되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재건축은 리모델링이 15년이 경과하면 할 수가 있고요.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40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1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기간적으로. 그리고 안전진단 측면에서 본다면 리모델링 B등급이나 C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D등급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항상 안전진단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재건축할 수 있는 연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이 있으면 환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재건축 대안 설계를 지향건축에서 했는데요. 설계안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저희 재건축을 했을 땐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초과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면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건축에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저희가 해당이 거의 돼서 분양되는 주택은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지향건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적률이 거의 240%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종 주거지역에 주어지는 용적률 250%에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법령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아주 완화시키는 이건 아직도 멀었어요. 이 법령 자체가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고 뭐 시행령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이거 바꾸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실제로도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게 왜 어려우냐면 법령 바꾸는 게 왜 어려우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직정축이 법령에 도입이 됐어요. 도입이 됐는데 지금 수직정축을 할 수 있는 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 데 중에 할 수 있는 데는 한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닥에 안반이 있어서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곳. 그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것 중에 그 수직정축 되는 데는 거의 10%가 안 됩니다. 10% 지금 50개 중에 두세 개니까 5%밖에 안 되는 거죠.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완화를 법령은 완화를 시켰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수직정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최고 법적 한도가 300% 돼 있고 일반적으로 그 3종 주거지의 그 허가되는 면적 상한선이 250%인데 그걸 뭐 300%, 400% 올린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가능성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현재 법령을 갖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재건축을 했을 때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최선의 개요입니다. 개요를 현재 법령으로 개요를 따져봤는데 지금 현재 240%에서 용적률 299%, 300%에 맞춰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세대수가 증가될 수 있는 건 약 한 70세대 정도 되죠. 70세대 정도 되는데 전부 이게 평수는 좀 작고요. 그리고 전부 다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 상한선의 용적률을 거의 다 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17평형, 21평형, 26평형은 오히려 면적이 조금씩 줍니다. 재건축을 했을 때 면적이 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은 실질적으로 저희 아파트에서는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 설계안을 기초로 제가 평균 분담금 그리고 순수익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평균 분담금은 21평형 같은 경우 2억 1,300, 약 한 8, 9천이 늘었죠. 그리고 21평 같은 경우는 2억 8,400, 뭐 1억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26평형 같은 경우는 3억 7,2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파트가 늘지가 않습니다. 평형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담금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럼 이익이 있느냐? 밑에 편은 이익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익이 대략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계산상 나오는 거지. 이게 하면서 비용이 더 들 수가 있고 뭐 그렇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형은 줄여가면서 돈은 내고 오히려 돈 내고 집을 지는 손해를 보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평형별 수익성이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이 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한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17평형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 1억 3천 내외가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할 때는 2억 천 정도가 됩니다. 평형도 다르죠. 평형도 이쪽은 3평이 늘고 재건축은 평수가 안 늘고 그리고 21평형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은 약 한 뭐 4평 정도가 넓고요. 4, 5평 정도가 넓고, 그리고 그 재건축은 평수가 넓지 않고, 그럼에도 분담금은 뭐 훨씬 많이 내야 되고요. 분담금은 약 한 8천 정도 더 내야 되죠. 그리고 그 26평형 같은 경우 평수가 리모델링은 한 5평이 넓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줄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 분담금은 2억 4천에서 2억 4천 정도 내야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 3억 7천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를 분석한 것이고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보면은 재건축은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15년이 넘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물가 상승이나 지금 건축비 상승되는 정도 아시죠? 매년 건축비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일반 물가 상승보다 좀 더 올라갑니다. 제가 그 시공사 선정을 제가 할 때 한 2016년 6월 달에 했어요. 그때로부터 2020년 11월 달, 12월 달 본계약할 때까지 그 올라간 게 418만 원에서 55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는 물가 상승 부분이 있고 건축비 상승 부분이 있고요. 물론 거기에 다른 요소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는 안 돼서 뭐 518만 원을 이렇게 한 20만 원 정도, 평당 25만 원 정도 낮춰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발생하는 경비가 쭉 늘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저희가 재건축을 기대해서 하면은 그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그 가치 하락, 집을 팔고 살 때 가치 하락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아파트, 제가 있던 둔촌 현대 1차도 사실은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억 6천짜리, 5억 3천짜리가 4억 7천원 떨어졌어요. 오히려 거의 10년 동안, 7, 8년 동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하는 즉시가 한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하는 데하고 못 가는 데하고 차이는 큽니다. 이게 인근의 그 5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진행이 좀 빠른데요. 저기하고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진행이 더디해지면 그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삶의 질에서 떨어지죠. 오래된 주택이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질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진행되는 아파트하고 아닌 아파트는 거의 한 10% 정도, 5% 10%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가 저희의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한다면 주변에 할 때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익이 크고요. 지금 계약을 하고 하더라도 건축비가 이 정도인데 1년 뒤, 2년 뒤 되면 더 오르겠죠.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